우크라이나 해병의 진실. 참고로 이게 한 1년 전쯤인가요? 굉장히 이슈가 된 사연이에요. 현역인 해병대 친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가를 하러 간 거야. 당시에 순간적으로 대단하다면서도 뭐야 이 새끼 이근이야? 네가 거길 왜 가?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조아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효자손이 계급별 영상을 통해 구독자 5만 명도 안 될 때부터 구독했던 효자손이 광팬 구독자입니다. A급이야. 다소 무거운 주제이고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해병대 우크라이나 파병의 진실입니다. 일단 저는 해병대 제1 상륙사단 포항에 있어요. 본부대대 본부 중대 운전병 출신입니다. 2020년 10월 19일에 입대를 했으며 2022년 4월 18일 전역한 해병대 예비역 병 1200입니다. 필승! 저는 운 좋게 연평도, 백령도는 피했고 해병 1사단 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2022년 1월 1일 새해 때 드디어 병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전역전 휴가가 있어서 저 또한 전역전 휴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3월달 어느 날에 한 후임 해병 하나가 저희 중대에 팔려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전역이 한 달도 안 남아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대 같은 경우에는 운전병 생활실, 즉 수송 생활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팔려온 후임은 운전병이 아닌 다른 병과였는데 어째서인지 수송 생활실로 배치가 되더군요. 제 생각은 아니었지만 저는 장거리 운행할 때마다 중대장님과 친분을 쌓아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대님, 그 새로운 후임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땡여단 땡 대대에서 왔는데 부조리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그냥 병과도 다른 수송 생활실로 배치했다 라고 하였고 저도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의 행동이 너무나도 눈에 가셨는데요. 신경은 안 썼는데 눈에 가시야. 근데 진짜 안 쓰려고 해도 보여. 병장 되면 보여. 힘들다는 이유로 남들 다 작업할 때 생활실에서 TV 시청은 물론 생활실에서 음식물 섭취 등 다양한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전 대대에서 부조리를 심하게 당해왔어도 자기가 힘들어서 다른 대대에 왔으면 힘들지 않게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부조리를 당했을지언정 와서는 뭐 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잖아. 참고로 그 후임병 생활실 최고참은 저와 같은 기수 동기였고 그 동기에게 야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동기는 건드려봤자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그 후임병은 마치 자신이 말년 병장처럼 일과를 하기 싫으면 병원, 결식, PX, TV 시청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후임이 며칠 동안 안 보이기 시작해 저는 그 후임 생활실 동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얘 어디 갔냐? 황당하게도 휴가를 나갔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병원 치료 목적. 그래서 저는 아니 그 전출은 지 얼마나 됐다고 휴가를 나가냐 생각을 했고 중대장님께 여쭤보니 본인이 병원을 가고 싶다고 청원 휴가를 써도 되냐고 중대장님께 얘기를 했고 중대장님은 네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청원 휴가를 쓸 수는 없다. 좀 심하게 아프면은 뭐 나갈 수는 있지 않나? 요즘에 뭐 싼 병원 뭐 자유롭다고 보내준다고 하잖아. 해병대는 안 돼? 왜냐하면 1사단 안에 큰 포항병원도 있었고 정말 아팠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대 안에 큰 병원이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있거나 안 좋다 하면은 뭐 사드병원 가라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중대장님을 찾아오는 그 후임병이 너무 스트레스였던 중대장님은 차라리 자기가 중대 외박을 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후임은 휴가를 나갔습니다. 참고로 제 군생활 때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 외박이 없어서 중대 외박 1일은 휴가 1일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후임병이 4박 5일인가 5박 6일에 휴가를 나가 있는 동안 중대는 평화로웠고 그 후임이 복귀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당시에 휴가를 나가면 복귀 하루 전에 PCR 검사를 하고 그 다음 복귀를 하면 2주간 격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PCR 검사는 물론 휴가 중에 아무런 간부에게도 연락을 안 취했으며 문제는 복귀날 당일 21시 즉 복귀 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만 복귀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어디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에. 멋있다! 브라보! 중대에 있는 애들이 어안이 벙벙할 때쯤
행정관님이 오셔서는 야 땡땡땡 탈영한 것 같다. 차라리 탈영이었으면 다행이었을 것 같긴 한데 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 최고참이었던 저는 잘못 들었습니다. 행정관님은 그 새끼 탈영했다고! 순간 뇌정지가 온 저는 가만히 있었고 행정관님은 탈영병 체스터, 그러니까 과물대죠. 거기를 마구마구 엎기 시작하고는 체스터에 있는 약봉투 처방전 같이 생긴 걸 후다닥 챙기고는 나갔습니다. 시간도 시간인지라 저녁 점으로 끝내고 취침 전 마지막 담배 타임 때 이미 소문은 대대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식당에 일병집합, 상병집합, 병장집합은 기본에 군사경찰까지 와서 조사는 물론 탈영 때문에 우리 대대는 엄청난 혼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에 부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지금 이 제보자가 있었던 부대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뭐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나갔으니 털리는 건 누구야? 지금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지. 각 SBS, MBC, KBS 등 뉴스에도 나왔고 그 탈영병의 인터뷰는 정말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전문 하사를 한다는 그 후부터 간부는 주적이다 라고 하며 기수열애를 시켰다, 간부님께 힘들다고 했지만 방관했다 등등 인터뷰를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병장처럼 살게 해준 저희 대대 애들은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그 탈영병 생활실 최고참 제 동기는 너무나도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제 추측상 전출 오기 전 땡 여단 땡 대대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거를 마치 저희가 한 것처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해병대는 그 탈영이 있기 전에 연평도 후임 성희롱 사건 등 민심이 바닥을 쳤지만 해병대 산불 진화 등등 다양한 활동으로 어느 정도 잠잠한 시기였는데 그 친구의 탈영 때문에 또 해병대 민심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탈영병으로 인해 해병대 위상이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전에 있던 부대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지요. 근데 왜 그 모든 화살이 상관도 없는 저희 부대에 오는 건지, 그리고 왜 모든 해병대를 싸잡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용감한 군인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하는 사람 같지만 제 생각은, 제보자 생각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3자 입장이지, 뭐 이제 직접 부딪힌 사람, 우리 제보자 같은 사람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은 다양하니까. 맞잖아. 그냥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이 친구들 어떻게 처벌 같은 거 따로 받았나 모르겠네. 유튜브 해! 정작 폴란드 국경에서 계속 버티고 있던 그 탈영병 그냥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고생했잖아. 솔직히 부대 사람들이 진짜 개고생 많이 했을 거야. 이 조사가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냥 거의 고문처럼 계속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혼돈 속에 저는 정말 도망을 가는 것처럼 전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말년 생활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크게 흔들었던 해병대 우크라이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보자 입장에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도 백령도, 연평도, 김포, 포항, 기타 등등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해병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해병대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해병대를 떠나 육군, 공군, 해군 넘어서 모든 국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 유튜버 휴대손이 기원하겠습니다.